수리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한 학생들은 괜찮습니다. 예전에 내가 대학 입학시험 공부를 했을 때 수학을 많이 안 했었다. 수학을 좀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면서 수리 영역을 해야겠다 하면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회 김현정입니다. 자, 수능을 본 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면 될까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우선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내용을 보시고 수능 과목이 무엇인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수능 공부할 때는 이런 과목을 했으니까 이런 과목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1 학년부터와 중3 학년 이하는 수능 과목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현재 고1 학생들이 재수를 한다 하면 내가 공부하지 않는 다른 과목을 하나를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과목으로 수능 시험을 치러야 되는지 먼저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현재 고1 학생부터는 수능 과목이 수학원하고 수학2하고 그 선택 과목으로는요. 이과 지원인 경우에는 미적분이고 문과 쪽 지원인 경우는 확통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3학년 이하에서는 수능 과목이요. 대수와 미적분, 확통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전에 수학을 잘했던가 수리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한 학생들은 괜찮습니다. 공부해 놓은 거 다시 어디 안 갑니다. 만약에 10년 이상 시간이 지났으면 많이 까먹어서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요, 한 3년 이내라면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부해 놓은 거 어디 안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수월한데요. 그런데, 예전에 내가 대학 입학시험 공부를 했을 때 수학을 많이 안 했었다. 수학을 좀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면서 수리 영역을 해야겠다 하면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학 공부를 그래도 많이 열심히 했다 하면은 뭐부터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요. 고1 과정부터 공부를 하시면 되십니다.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과정부터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수능 과목은 이건데 이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공부를 잘한 학생도 반드시 뭐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고1 수학부터 해야 됩니다. 고1 수학은 당장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요. 수능 과목의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베이스입니다. 고1 과정이 뭘로 되면 수학상하고 수학하고요. 고1 수학 공부를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인데요. 예전에 공부했던 개념서가 있었을 겁니다. 정석이면 정석이고 예전에 내가 공부했던 개념서를 다시 공부를 하십시오. 다른 개념서를 공부하면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내가 이전에 많이 공부했던 개념서를 공부를 해야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가 나고 효과가 좋습니다. 개념서는 개념을 설명한 것이 문제풀이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유형별 문제풀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풀었던 문제집을 다시 잡아서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수학을 그래도 어느 정도 웬만큼 한 학생들이라면 그동안 이제 개편이 돼서 문제가 바뀌어도 그 흐름과 뭔가 그 풍겨가 나오는 냄새는 비슷합니다. 그 책으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능 과목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수능 과목도 공부하실 때 먼저 기출문제 이렇게 사놓고 기출문제 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학은 항상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도 각 과정별로 현재 고1 이상이다 그러면요. 수학원, 수학2, 이과 지원 학생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미적분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목도 당연히 개념서와 유형 문제풀이 문제집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전 했듯이 기출문제집 풀면 되는 겁니다. 기출문제 풀 때 우선적으로 단원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 과목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면은 되는 겁니다. 예전에 공부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수학 공부를 아예 안 했거나 어느 순간에서 수학을 손을 놨거나 수학을 잘 못했던 학생들은 저 공부를 좀 할 게 많습니다. 하고 싶은 직업이 있고 가고 싶은 과가 있는데 거길 가려면 수학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등수학부터 먼저 공부를 해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중등수학, 뭐 중2상, 중2하부터 중등수학 절대로 그럴 필요 없고요. 먼저 상파트만 먼저 해보십시오. 상파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시면 되시냐면요. 연산 부분과 함수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해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하파트, 기하파트는요? 하파트, 기하파트로 해서 내용적으로 심화 있게 연결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파트의 어떤 뭐 기본적인 것들, 뭐 정삼각형, 이등병삼각형, 평행사변형이라든가 원주각의 성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떤 개념집을 가지고서는 공식만 쭉 한번 훑어보셔갖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십니다. 자, 중등과정 공부하실 때 하파트보다 상파트요. 상파트도 연산 부분과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중등수학에서 함수입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의 기본 개념이 나오는데 정확히 그래프 다 그리면서 거기에 나오는 공식, 특히 용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중등수학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용어, 개념을 몰라서 고등수학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중등수학 공부할 때 심화를 할 필요는 없고요. 쭉 방정식 부분, 연산 부분, 함수 부분에 나오는 개념 공식을 어떤 개념서를 가지고 쭉 정리를 하시면 되십니다. 하파트보다 상파트에 중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자, 중등수학 공부를 이제 다 정리하셨죠? 그러면 고등수학 들어가야 됩니다. 자, 고등수학은 중등수학보다 굉장히 양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1 수학을 공부를 하시는데 토목 작업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고1 수학을 개념서, 저는 정석을 추천드리죠. 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개념 원리책도 괜찮고 숨마 쿰 라우데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다 읽어보시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아주 쉬운 문제 다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고 거기에 관한 기본 개념에 관한 문제풀이 다 해보시면은 문제풀이 하면서 기본 공식 개념 다 정리하시면 되십니다. 개념서와 그다음에 유형 문제집이 있어야 됩니다. 수학을 그동안 손 놓다 다시 공부했기 때문에 유형서에 어려운 문제집 풀지 마시고 RPM도 괜찮고 센수학도 괜찮습니다. 센수학 시스템 안 풀어도 됩니다. 자, 고1 수학은 수능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정설 기준으로 했을 때 연습 문제 안 풀어도 됩니다. 본문의 기본 문제만 철저하게 풀 수 있도록 하면서 유형서를 말씀드리면 센수학의 삐스템 문제 정도까지 완벽하게 풀어놔서 개념을 탄탄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수능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서와 유형 문제풀이를 먼저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수능 문제풀이 먼저 들어가면 문제 안 풀립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네, 예전에 수학을 공부했던 학생들은 돼 있었기 때문에 다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만은 예전에 수학을 안 했던 학생들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동안에 이제 수학 문제를 많이 안 풀었기 때문에 수학 문제 빨리빨리 풀고 많이 풀어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은 목표가 뚜렷합니다. 아, 나는 지금 뭐 왜 해야 되는가 뭐 그런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공부를 했을 때 하고 현재 목표가 뚜렷하게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예전보다 속도가 많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출문제요. 2점, 3점, 4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3점만 들어가도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점 어렵죠. 거기에 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 많이 어렵습니다.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단원별로 기출문제로 되어 있는 책을 선정해서 단원별로 문제풀이를 하는데 맨 처음부터 4점짜리 풀지 마시고요. 2점, 3점을 먼저 풀으세요. 한 단원을 푸는데 2점, 3점, 4점 다 풀다 보면은 4점에서 막혀요. 어디서 막히면 속도가 안 나가면은 또 좀 브레이크가 걸려서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점만 먼저 단원별로 풀어서 오답한 다음 해서 다 정리한 다음에 단원별로 해서 또 4점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십니다. 한 책 끝나면 단체 또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는데 또 그 문제가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을 몇 권을 푸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수능 문제는요, 학교에서 보는 내신 문제하고 다르게 나왔던 기출 문제 유형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한 달 또는 두 달은 종합학원에 가서 또 다른 과목까지 같이 해서 모의고사를 풀고 파이널 정리를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정보 싸움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대로 많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학원에서 제공해 주는 문제가 학생에 맞는 양질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시간 재놓고 모의고사 푸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학생분들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목표를 정하고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반은 성취가 됐다라고 봅니다. 나머지 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야전에 어떻게 공부했는가를 반영을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대학 입학 시험에 도전을 해서 수학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공부해야 될까요?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도전하셔갖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행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